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남부지방 일부 지역엔 시간당 7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져 호우경보까지 발효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는 그쳤고 오후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참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부는 2차선 도로 위로 뿌리채 뽑힌 가로수 한 그루가 보이고 세찬 빗줄기와 함께 번개가 내리칩니다. 오늘 오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선 한때 풍영정천 수위가 10분 만에 60cm 이상 급격히 올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물살이 보면 색깔이 무섭잖아요. 이 색깔이 뭐 노래 막 파도가 더 세잖아요. 하지만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자 습한 날씨 속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40분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광주에선 1시간 만에 특보가 해제됐고 3시간 뒤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극단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턴 수도권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엔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등 8개 경기 북부 시군에는 오늘 밤부터, 나머지 경기권과 서울 전역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또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임진강과 한탄강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이미 많은 비를 머금어 지반이 물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등의 위험이 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강원 인제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200톤 넘는 낙석이 발생해 당국이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산의 지반도 물이 이제 가득 차서 토양층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산림청은 수도권과 충남에 산사태 위험 예보를 발령했으며 취약지역 주민은 경보 발령 시 바로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피하고 주의보라에도 징후가 있다면 즉시 대피 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네, 밤사이 많은 비가 예보됐는데요. 현재 비구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센터의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전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집중됐다면 이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위험 지역입니다. 이미 서해상으로부터 강한 호우구름이 들어와 용인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벼락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내일 아침과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한꺼번에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모레까지 총 강우량도 서울, 경기와 인천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해지겠고요. 충청 지방에도 50에서 100, 그 밖에 남부 지방에도 많게는 8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3호 태풍 개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진로가 매우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다음 주 중국 동해안을 향해 북상할 전망에 있고요. 또 이 태풍의 진로가 앞으로 남은 한반도의 장마에 변수가 될 수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날씨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중부지방에선 폭우로 산시성의 한 고속도로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도 30여 명에 달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한 고속도로 교량. 차량들이 다녀야 할 고속도로 상판이 끊어진 채 하천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중국 산시성 샹로시의 한 고속도로 다리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거세진 물살을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끊어진 겁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붕괴 사고에 인명피해를 줄인 건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멈춰 세운 겁니다. 最后把高速这包进车道、3车道全部占满之后，后面的车就陆陆续续停下来了，我们就没有去喊了。 인근 주민들은 추락자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嘛，他就扒在那个树枝上嘛，然后就能听见了，然后我们就组织了10几个人，然后就过去把他们用绳子拉上来。 관영 언론들은 추락한 차량 7대에서 12명의 사망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18대가 떠내려가 30여 명이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면서 당국은 구조대원 900여 명과 90대의 구조 차량, 20대의 보트를 투입했습니다. 중국 중부 지역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산시성 바오지시에서만 이미 5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16만 9천여 명에 달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10억 2천만 위안, 우리 돈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전방위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말 중대 발표를 할 거란 관측과 달리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사퇴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를 고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며 다음 주 선거운동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N은 바이든 측근조차 게임이 끝났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대선 캠프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공개 방침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사퇴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측근이자 공동 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역시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I think our president is weighing what he should weigh, which is who is the best candidate to win in November and to carry forward the Democratic Party's values and priorities in this campaign. 민주당 내부 사퇴 요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 수는 30명을 훌쩍 넘었고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원 모임 횃불을 넘겨라는 바이든이 머무는 델라웨어주에 방송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Our country's future is in your hands. So please be the leader we know you are. Pass the torch, Joe. Pass the torch.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낸시 펠로시 등 민주당 원로들에게 분노했다는 보도는 깊어진 민주당 내홍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다음 대통령으로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트럼프 캠프 측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새 부통령 후보는 누가 될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마약 구매 대금을 벌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긴 차들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이틀 전 호우 당시 경기 안성의 낚시터에서 실종된 남성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토요일 사건 사고 재은효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로 들어서려 하자 근처에 서 있던 흰색 차량이 후진으로 들이받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다. 50대 주범 등 일당 12명은 경기 광명 등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이런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보험금 7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마약 살 돈을 구하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원을 아무리 눌러도 에어컨은 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능동 일대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단 에어컨이 안 되니까요. 최대한 안 움직이고 아이들도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한전은 고장난 전력 공급 장치를 교체해 약 4시간 만에 모두 복구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달려있던 천장은 무너졌고 복도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올해 초 입주한 신축 오피스텔 천장에 누수가 생긴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물이 계속 새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천장이 무너졌거든요.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고.
경기 안성시 고3저수지 낚시터에서 실종된 남성 2명 중 1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낚시터에선 지난 18일 오전 배가 뒤집혀 40대 낚시객과 60대 낚시터 사장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발견된 시신은 낚시터 사장으로 추정되며 경찰이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강원 강릉 강문해변에선 오후 3시쯤 제트스키가 끌던 고무보트가 방파제에 부딪혀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오전엔 전남 여수산업단지 내 유연탄 운수업체에서 불이 나 30대 직원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 속에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제주와 인천 지역부터 경선을 시작한 건데 일단 첫날 분위기는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른바 어대명 대세론이 뚜렷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첫 전당대회를 열고 조국 전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급 독주 체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이른바 먹사니즘을 거듭 내세우며 유능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는 사회, 기본사회가 바로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 대항마로 나선 김두관 후보는 훼손된 민주의 DNA를 살리겠다며 이재명 1급 체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미래세대 주자 김지수 후보도 기후와 평화 이슈로 당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대명 대세론일지 대항마들의 선전일지 득표율이 바로 공개되는 지역별 경선 첫날 확고한 대세론이 재확인됐습니다. 제주에서 이재명 82%, 김두관 15%, 인천에선 이재명 93%, 김두관 5%. 이 후보가 누적 득표율 90%의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한 겁니다. 신명 후보들만 남은 최고위원 경선은 원외 정봉주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누가 더 친명인지 선명성 경쟁 양상이었습니다. 오늘 제주와 이곳 인천에서 시작한 지역 순회 경선은 총 15차례 열리게 되는데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신임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창당 5개월 만에 첫 전당대회를 연 조국혁신당은 99.9%의 찬성률로 홀로 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국 전 대표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이틀째 투표율이 40%를 겨우 넘기며 1년 전보다 다소 저조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네 후보는 각각 대구 경북과 수도권을 돌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선임 행정관을 어제 대기 발령 조치하며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해당 선임 행정관은 어제자로 대기 발령해 직무 배제됐으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관은 지난달 7일 서울 한남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에 출근해 직무를 해왔습니다. 어제 급작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닥친 IT 대란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과 금융은 물론 국경 검문소와 공장 생산에까지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이번 IT 대란의 여파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는 앞으로 길게 수주일까지 걸릴 전망입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와 미국 남부 엘페소를 잇는 국경 도로. 멈춰선 차들이 3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섰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IT 대란의 영향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 검문소의 시스템에도 장애가 생기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부 생산 공정도 가동 중단돼 직원들이 일찍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 세계 공항에선 수천 개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만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독일, 브라질, 인도 등에선 금융 서비스가, 일부 국가에선 행정 서비스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IT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길게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each and every customer to make sure that we can bring them back online.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공공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때 특히나 국가 중요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계약서에 어떤 조항들을 넣어서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SLA라고 그래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오류로 전국 공항에서 어제 하루 101편이 지연되고 4편이 결항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국적 항공사 중 발권 예약 오류가 발생했던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오늘 오전 3시 반쯤 복구됐고 일부 항공편은 해외 공항 문제로 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거나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제주의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물놀이를 즐기러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제주의 12번째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월정리 해수욕장. 한눈에 봐도 해수욕장 오른쪽 월정항 주변에 물놀이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 바위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해변은 물놀이가 제한돼 레저객과 서핑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400m 길이의 백사장 가운데 갯바위를 피해 부표로 표시한 70m 구간. 부산에서 제주까지 여기 월정리가 또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수영하는 구간이 너무 좀 작기도 하고 저 서핑 쪽으로는 아예 못 넘어가게 해서 좀 불편했어요. 물놀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건 레저 업체들이 지난해 백사장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 재작년까지는 모든 곳에서 수영이 가능했지만 레저 업체가 백사장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앞바다가 수상 레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바위 구역이 포함돼 물놀이를 할 수 없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때문에 서핑이나 고무보트를 타지 않는 물놀이객이 들어가면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서핑 이용객 말고 일반인들이 입욕을 했을 때 체내에 부딪히게 되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안전사고를 좀 방지하고자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돼 관광객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시의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잠깐 물놀이를 하면 통제를 하니까 다른 레저 활동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입욕구역 그 좁은 지역 목욕탕만한 구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주시는 물놀이 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마을과 협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서울 남산 정상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세 그루에 금줄이 쳐졌습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새로운 곤돌라를 놓을 경우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누가, 왜 이렇게 나무에다가 금줄을 쳐놨을까요? 와, 생각보다 키가 진짜 큰데? 외줄 하나의 의지에 나무에 오릅니다. 나무에 올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적으로 가지치기 등의 관리를 하는 아보리스트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나무가 진짜 너무 예뻐. 내가 좋아하는 이끼가 많이 껴있어. 잠시 뒤 다른 가지로 또 다른 아보리스트가 오릅니다. 빨리 올라가고 싶었어. 아, 좋다. 이들이 오른 나무는 남산 정상 바로 아래 백살된 음나무입니다. 예부터 약재로 사용되며
궁궐에도 심어졌던 나무입니다. 20m 높이 나무 위, 음나무 꽃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푸른 잎 위로는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커다란 음나무에 오른 이유는 금줄을 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연결하고요. 여기 위에 쪽보다 아래쪽이 낫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문을 가로질러 매던 금줄. 부정을 막기 위한 금줄이 이 백살 음나무에 쳐진 이유는 곤돌라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서울시가 놓으려는 남산에 새 곤돌라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올라갔던 나무들에 비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곤돌라가 들어와서 이 나무가 베어진다면 저 진짜 너무 속상할 것 같고요. 이 음나무처럼 숲에 오래된 나무들은 자라나는 나무들에게 영향을 준다 해서 어머니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뿌리끼리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특정한 박테리아나 세균 같은 것들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지만 어머니 나무도 정상의 커다란 느티나무도 곤돌라가 놓인다면 무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수익금으로 생태복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태복원을 하겠다며 나무를 베어내야만 하는 것에 또 이미 케이블카와 여러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곤돌라를 더 놓겠다는 것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Was it difficult to be here? No, not at all. I was even able to come with my 90-year-old mother in a wheelchair. 곤돌라는 어디서 놓자고 하는 거예요? 아, 서울시청에서 그래요? 예산이 많나 보다, 그죠? 서울시는 2년 뒤 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곤돌라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산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곤돌라일까요? 아니면 백살된 어머니 나무일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연결식이 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치러졌습니다. 공군은 오늘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한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 전대장장으로 이 중사의 영경식을 엄수했습니다. 이 중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 개발 현장에서 경로하며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덜 대먹었다는 등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처벌을 지시했는데 이처럼 극단적인 장면을 노출하고 부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 기자입니다. 백두산 인근 삼지연시. 북한이 본보기 지방도시라 자랑하며 대규모 개발을 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공들이는 곳입니다. 둠의 산골로 불리우던 여기 포태지구가 오늘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고장. 최근 이곳 개발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국토부 장차관에 해당하는 내각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당 중앙의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덜 되먹은 자들이라 비난하며 법기관에 넘기라고 처벌도 지시했습니다. 삼지연 씨와 내각, 노동당 조직 지도부 등 관련 간부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열거한 만큼 대규모 문책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준공식하고 착공식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주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추진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제 잘 가고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건 실세 측근들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해 8월엔 김덕훈 총리가 간석지 침수 피해를 이유로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았습니다.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부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박정천과 리병철도 각각 군 지휘 통솔 부진,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이유로 비난받으며 해임되는 등 부침을 겪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종의 공포, 책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측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등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격려, 이런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아니겠느냐. 다만 김정은의 복심으로도 불리는 조용원 노동당 비서는 아직까지 예외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 정치국 상무위원이 질책당하고 해임과 강등, 복권을 반복하는 동안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삼지연 씨 건설 관련자에게 처벌을 지시한 날에도 김정은 옆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웃는 모습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건 여러 번 됩니다. 그리고 조영원만 삐딱하게 앉는다든지 김정은 옆에 바로 걸어간다든지 다른 엘리트들과 다르게 조영원은 사실상 김정은의 복심이면서 하지만 사진 한 장도 검열을 거쳐야 하는 북한 매체의 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돌출 행동이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엿새 앞두고 우리 선수단 본진이 결전지 파리로 향했는데요. 여유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구와 펜싱 등 선수 30명을 포함한 선수단 본진 48명이 출국하는 자리. 탁구 대표팀의 간판 신유빈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가족과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고 자신의 모습이 담긴 대형 광고판을 발견하고는 같은 자세로 기념사진도 남겼습니다. 인천공항에 제 사진이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3년 전 17살의 나이로 경험한 첫 올림픽에서 씁쓸한 탈락의 아쉬움에 울었던 신유빈. 그 사이 수많은 국제대회 경력을 쌓아온 만큼 이번엔 첫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세 종목에서 다 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이번이 무려 4번째 올림픽 출전인 펜싱 대표팀의 구본길도 각오는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 사브르 3회 연속 우승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함께 유종의 미를 다짐했습니다. 펜싱에서는 저희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감회도 색다르고 또 준비를 더 철저히 잘 한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생강에서 열릴 수상 개막식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림픽 준비로 설렘과 긴장이 감도는 현지 분위기를 박재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은 역사상 최초로 물 위에서 펼쳐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센강 주변으로는 이동 통제가 삼엄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떨지 이 개막식 경로대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국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출발하는 오스테를리츠 다리부터 도착지 에펠탑 앞까지는 약 6km. 이 인근에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예외 없이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취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림픽 AD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통행이 용이한 구간도 있지만 전체 통행 과정에서 신분 검사와 차량 수색을 7차례나 받았습니다. 일종의 통행증인 QR코드가 없으면 이 뒤에 있는 골목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센강에 가까워질수록 통제가 엄격해지면서 거리 전체가 고요한 느낌마저 듭니다. 파리의 명물로 통하는 250년 전통의 노천 서점 부키니스트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Normalement, en temps normal, c'est 500, 600 personnes qui passent dans la journée. Aujourd'hui, 2 personnes. 이동 자체마저 통제되면서 올림픽 기간 동안 아예 파리를 떠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It's a real chance for France, but complicated for Parisians. A lot of Parisians has already left the city right now. 그래도 개막식 준비가 한창인 센강 바로 앞에선 올림픽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Absolument pas. C'est vraiment, on le vit une seule fois par siècle. Et après, on pense et on espère qu'il y aura beaucoup de touristes, encore plus à Paris. Voilà. 개막을 엿새 앞두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기대감 역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샌디에이고 투수 와일드론의 강습 타구 수비 장면 보시죠. 몇 센티미터 차이로 큰 화를 피했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또다시
또다시 호우고비가 찾아와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진하면서 지금은 일부 영서 지방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곳곳에선 벼락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서해상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발달해 들어오면서 내일 아침 그리고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씩 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도 한꺼번에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지방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여전히 발령 중인 모습입니다. 모레까지 총 강우량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에도 많게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해지겠고요. 그 밖에 충청도 지방에도 50에서 100mm, 그 외 남부지방도 많게는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남쪽의 비는 오후에, 중부지방의 비도 밤에는 잠시나마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을 보시면 내일도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0도, 폭염특보가 확대된 남쪽은 대구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절기 대서와 중복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도 수도권과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